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문 선두에 오르겠다. 지난 3월 15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올해 100만 대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3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4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생산에 나서는 내재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배터리셀을 수급하고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생산 능력 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 6곳을 2030년까지 독일, 스웨덴 등에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폭스바겐은 배터리 관련 비밀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출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25년이면 그보다 2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최소 12겹 이상의 다층 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퀀텀스케이프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4겹의 다층 배터리 셀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는 8에서 10겹의 다층 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12년부터 퀀텀스케이프와 협업해왔으며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주주입니다. 즉 퀀텀스케이프만 믿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퀀텀스케이프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폭스바겐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렇게 자신했던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스콜피온 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비전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한 사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지난해 9월 SPAC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폭등시킨 후 팔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스바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은 우리가 시도했던 것 중 일부분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노벨상을 탈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콜피온 측은 심층 인터뷰와 조사를 바탕으로 퀀텀스케이프가 발표한 핵심 개발 성과는 모두 사실을 오도했거나 과장되어 있고 일부는 속임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사기 논란으로 폭스바겐의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자 BMW는 긴급 발표를 합니다. BMW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전고체 배터리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요. BMW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시제품 및 양산 계획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MW가 함께할 회사가 삼성 SDI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BMW는 배터리 연구개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9년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SDI 배터리는 BMW i3, i8 등에 독점 공급됐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 SDI가 BMW 그룹에 10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2012년 삼성전자 사장 재직 시절 독일로 날아가 당시 BMW 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양사의 배터리 사업 진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 SDI는 올 하반기부터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역시 BMW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전고체 배터리 탑재도 삼성 SDI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퀀텀스케이프 논란으로 폭스바겐, BMW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언제 오든 간에 그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요타에서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30년 내 상용화도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가 많고 비싼 가격 역시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다른 전지로 패러다임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로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3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즉 시점이 문제일 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상하이 모터쇼의 주제가 전기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양산형 전기차가 대거 출품됐습니다. 세계 배터리 빅3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모터쇼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말로 갈수록 흑자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하이 모터쇼에서 또 하나의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G80 전기차 모델은 올 상반기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 일정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언론 매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집중이 극에 달했던 건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입니다. 보통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차의 결함과 연관져 악재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가 10m나 굴러떨어져 전복이 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고 결과가 우즈의 과속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GV80을 탔기 때문에 우즈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 반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GV80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16년 G80을 시작으로 매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 전 차종이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사고 이후 제네시스의 훌륭한 안전성이 더 부각되면서 미국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역대급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 현지 공장을 다녀오는 등 미국 시장 판매 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의 방미 일정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타이거 우즈를 만나 위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는 2017년 타이거 우즈 재단과 10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고 정 회장은 타이거 우즈와 단순 업무 관계를 뛰어넘는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역대급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등 돌린 폭스바겐, 타이거 우즈의 GV80 사고 등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친 악재들은 모두 호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돌발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